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시나요? 혹시 오늘도 별 볼 일 없는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구나 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고 진심으로 설레는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삶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이도 70대로 똑같고 통장 잔고마저 비슷하게 빠듯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마음은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고 다른 한 사람의 마음은 억만장자 부럽지 않게 풍요롭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아침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아침마다 남몰래 실천하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고 내일 당장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눈치채지 못하는 비밀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똑같이 72살의 나이에 모아둔 돈도 넉넉지 않은 두 여성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매일 다가오는 하루가 불안하고 삶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다른 한 명은 비록 통장 잔고는 얇아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갈라놓은 것은 다름 아닌 아침의 5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제일 텅 빈 하루들. 72살의 미숙 씨는 아침 7시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팍상시계의 차가운 알람 소리가 정적을 깨고 방안을 울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지루한 하루가 시작됐네. 미숙 씨는 창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자리에는 남편이 아직 세상 모르고 고요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미숙 씨가 거실로 나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리모컨을 찾아 텔레비전 전원을 켜는 것입니다. 곧바로 아침 뉴스 프로그램이 거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사건 사고 뉴스. 세상에 또 사고가 났네. 무서워서 살겠나. 국민연금 수령액도 갈수록 줄어든다는데 앞으로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미숙 씨의 가슴 속에 불안감이라는 먹구름이 짙게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에 시선을 둔 채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과 소셜미디어를 열자 지인들의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는 일상 사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해외여행을 간 사진, 예쁜 손주들과 환하게 웃는 사진,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 다들 참 행복해 보이네. 다들 저렇게 즐겁게 사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텅 비어 있을까? 미숙 씨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도마지의 소리 사이로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이윽고 남편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잘 잤어? 두 사람의 대화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노부부는 묵묵히 아무런 말 없이 아침밥을 넘깁니다. 거실에는 그저 텔레비전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만 맴돌 뿐입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소파에 기대어 신문을 읽기 시작했고 미숙 씨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침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산책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활기가 넘치고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다들 참 부지런하고 활기차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도 없는데. 설거지를 마친 미숙 씨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을 쓱 둘러보니 식탁 한편에 어지럽게 쌓인 철진한 잡지들과 옷걸이에 아무렇게나 걸쳐진 낡은 옷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것들 싹 다 치워야 하는데 너무 귀찮다. 결국 미숙 씨는 털썩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손에 줍니다. 남들의 일상을 훔쳐보고 자극적인 뉴스를 읽으며
아까운 시간만 속절없이 흘려보냅니다. 오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텅 빈 하루. 나는 도대체 매일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미숙 씨의 마음은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속절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울한 하루의 한가운데서 미숙 씨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2장 운명적인 재회. 그날 오후 미숙 씨는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동네 마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 공원을 무심코 지나치려던 찰나 몹시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미숙 씨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저거 혜경이 아니야. 혜경 씨, 미숙 씨와 동갑내기인 72살의 여고 동창생입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시기에 남편이 정년퇴직을 맞이했고 뻔한 연금 액수와 빠듯한 통장 잔고 사정까지 서로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혜경 씨의 모습은 미숙 씨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혜경 씨는 동네 사람들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무언가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생기 넘치고 당당해 보이던지 마치 온몸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혜경이가 저렇게 혈색이 좋았나? 미숙 씨는 홀린 듯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경아. 어머, 미숙아, 이게 얼마만이야? 혜경 씨는 얼굴 가득 한박웃음을 지으며 미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그냥저냥. 근데 혜경이, 넌 진짜 보기 좋다. 얼굴이 확 폈네. 고마워. 나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즐겁거든. 미숙 씨는 그런 혜경 씨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나랑 똑같은 72살인데 어째서 이렇게 달라 보일까? 나처럼 모아둔 돈도 별로 없을 텐데 대체 뭐가 저렇게 행복한 걸까? 저기 혜경아, 너 혹시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어? 미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골마있던 속마음을 불쑥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나는 매일매일이 너무 허무해. 아침에 눈을 떠도 기대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고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불안하기만 해. 혜경 씨는 미숙 씨의 떨리는 눈동자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아, 네 마음 뭔지 나 너무 잘 알아. 나도 예전에는 너랑 똑같았거든. 너도 그랬다고?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나도 매일 밤 다가올 내일이 불안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어. 삶의 낙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 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부시게 활기찬 혜경 씨의 모습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거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활력이 넘치잖아. 대체 뭐가 널 그렇게 바꾼 거야? 변했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아침을 보내는 방식을 바꾼 거였어. 아침을 보내는 방식? 그게 뭔데 아침마다 남몰래 하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거야? 5가지 습관이 있어. 그걸 시작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지. 미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였습니다. 나한테도 좀 알려줄 수 있어. 나도 진짜 변하고 싶어.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낙이 없어서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으면서도 혼자서는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혜경 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알려줘야지. 미숙아, 시간 괜찮으면 우리 저기 찻집에 가서 얘기 좀 할래? 천천히 다 말해줄게. 응, 제발 부탁할게. 두 사람은 공원 근처의 조용한 단골 찻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숙 씨의 짓눌려 있던 가슴이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나도 다시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 메말랐던 그녀의 마음속에 작고 연한 희망의 새싹이 움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제3장 습관 1 감사일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시선을 돌려라. 찻집에 들어선 두 사람은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두 잔을 주문한 뒤 혜경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수가, 너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해? 나 글쎄, 그냥 무심코 텔레비전 틀어서 뉴스부터 보지. 그러고 나서는 스마트폰 켜서 카톡이나 소셜미디어 쭉 훑어보고.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예전엔 정확히 그랬거든. 혜경 씨의 눈앞에 5년 전 자신의 잿빛 아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에 혜경 씨 역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부터 쏟아지는 자극적이고 암울한 뉴스를 보며 세상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남들의 화려한 삶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지인이 나한테 이런 걸 권하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딱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라는 거야. 감사할 게 대체 어딨어. 뭐 대단한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아니야, 뭐든 상관없어. 정말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거라도 괜찮아.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다. 아침에 먹은 밥이 참 달고 맛있었다. 옆에 있는 남편이 아픈 데 없이 숨쉬고 있다. 그런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들 말이야. 미숙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숨쉬고 밥 먹는 당연한 걸 뭐하러 굳이 글로 적어. 미숙아, 바로 그 당연함이 사실은 진짜 행복인 거야. 우리는 매일같이 나한테 없는 것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살아. 돈이 없다, 재미가 없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내게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 그럼 사실 내가 가진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걸 깨닫게 돼. 혜경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노트에 딱 3줄을 적어. 어제 있었던 기분 좋은 일, 그리고 오늘 기대되는 일. 이거 적는데 길어야 5분도 안 걸려. 그런데 그 5분이 내 하루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뒤바꿔나 혜경 씨의 기억이 다시 과거로 향했습니다. 처음 감사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던 아침. 빈 노트를 펴고 펜을 쥐었지만 도무지 뭘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인생을 되짚어 보니 작고 소박한 행복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않고 눈을 떴다. 남편이 곁에서 건강하게 웃어준다. 어제 저녁에 끓인 된장찌개가 참 구수했다. 그 3줄을 꾹꾹 눌러 쓰고 나자 거짓말처럼 짓눌렸던 가슴이 뻥 뚫리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나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반신반의했어. 그래도 속는 셈 치고 계속 해봤지.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인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걸. 아, 오늘도 별 볼 일 없네가 아니라 오늘은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기대하게 된 거야. 정말 고작 일기 3줄 썼다고 그렇게 된다고? 우리 뇌의 구조가 원래 그렇대. 뇌는 우리가 찾으라고 명령한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거든? 내가 계속 없는 것만 찾으려 들면 평생 결핍만 보이지만 있는 것을 찾으려 노력하면 내가 가진 자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감사일기는 바로 내 삶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최고의 투자 훈련인 셈이지. 미숙 씨는 혜경 씨의 말을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맞아. 나는 매일 아침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보며 괴로워했어. 돈이 없다. 젊음이 없다. 삶에 낙이 없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나한테도 분명 가진 게 있어. 속은 썩어도 건강하게 내 곁을 지켜주는 남편이 있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집이 있고 매일 삼시세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잖아. 그래, 혜경아, 네 말이 맞아. 그게 행복인데 나는 당연한 권리인 줄만 알았어. 미수가,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래? 비싼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남는 노트 한 권 꺼내서 딱 3가지만 적어봐.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완벽하게 멋진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는 거야. 미숙 씨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진짜로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확신 어린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만약 오늘도 어제처럼 별 볼 일 없는 하루일 거라 지레 짐작하고 계신다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감사 일기를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 3줄의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통장 잔고를 풍요롭게 불려줄 것입니다. 만약 이 마법 같은 습관을 시작해볼 마음이 생기셨다면 지금 당장 댓글란에 감사 일기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저와 함께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제사장 습관 2. 아침 산책. 행복 호르몬과 세상과의 연결고리. 혜경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미숙아, 너 혹시 아침에 산책 같은 거 해? 산책? 아니, 안 해. 아침부터 밥 차리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데 굳이 옷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는 거 귀찮잖아. 그래, 이해해. 나도 예전엔 똑같이 생각했으니까. 혜경 씨의 뇌리에 다시 5년 전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의 혜경 씨 역시 아침이면 좁은 집안에 틀어박혀 멍하니 텔레비전만 쳐다봤습니다. 바깥바람을 쐬는 건 고작 장을 보러 갈 때뿐이었죠. 지독한 운동 부족으로 몸은 늘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기분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딱 1달쯤 지났을 때였어. 동네 친구가 아침 산책을 같이 하자고 꼬드기더라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지. 아침 산책 몇 시쯤에 나가는데? 아침 7시. 길게도 안 해. 딱 20분만. 그냥 동네 공원을 천천히 내 속도대로 걷는 거야. 근데 아침엔 진짜 정신없고 바쁘잖아. 20분이나 낼 시간이 어딨어. 미숙아, 너 아까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한다고 했지. 그 시간은 있으면서 걷는 시간은 없어. 미숙 씨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팩트 폭행이 따로 없었죠. 매일 아침 의미 없이 텔레비전을 30분 이상 멍하니 쳐다보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남의 인생을 훔쳐보는 데 쓰는 시간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간은 차고 넘치게 있었네. 맞아, 시간은 항상 있어. 우리가 그 귀한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 사용처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매일 아침 7시 정각이 되면 무조건 현관문을 나서 혜경 씨는 처음 아침 산책을 나섰던 그 경이로운 날을 잊지 못합니다. 아침 7시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나섰을 때 뺨에 닿던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 잠에서 덜 깬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던 따스한 아침 햇살. 공원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다 마주친 이웃 주민과 반갑게 나누었던 안녕하세요 라는 경쾌한 아침 인사. 공원에 도착해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아침을 충만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 가볍게 조깅을 하는 사람, 그 생동감 넘치는 무리에 섞여 딱 20분을 걷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혜경 씨의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져 있었고 우울했던 마음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듬뿍 받으면서 걸으면 말이야,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게 콸콸 쏟아져 나온대. 사람들이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 말이야. 그게 분비되면 하루 종일 말이 든든하고 안정적이 돼. 행복 호르몬? 진짜 그런 게 있어? 그럼 그래서 아침 산책을 하고 나면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 게다가 동네 사람들이랑 오며 가며 인사도 나누게 되잖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 짧은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든든한 느낌이 들어. 더 이상 세상에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다는 지독한 고독감이 사라지는 거야. 미숙 씨는 고개를 돌려 찻집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같이 평온하고 즐거워 보이는 표정들. 나는 그동안 좁은 집구석에만 웅크리고 있었어.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건 마트 갈 때뿐이었으니 내 마음이 그렇게 끔찍하게 외롭고 고독했던 거구나. 미숙아, 내일 아침에 당장 한번 해봐. 7시에 딱 20분만 동네를 걸어보는 거야. 처음엔 혼자서 가볍게 시작해. 그러다 좀 익숙해지면 남편분도 넌지시 꼬셔보고. 우리 남편을, 에이, 그 양반이 하겠어. 부부가 같이 아침 산책을 하면 대화가 엄청나게 들어. 나도 지금 남편이랑 맨날 같이 걷거든? 그 아침 20분이 이제 우리 부부한테는 하루 중 제일 소중하고 애틋한 시간이 됐어. 미숙 씨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발을 맞추며 아침 공원을 걷는 모습. 지나가는 이웃들과 웃으며 아침 인사를 나누는 모습. 그것은 매일 아침 식탁에서 침묵만이 맴돌던 지금의 삭막한 일상과는 180도 다른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풍경이었습니다. 나도 진짜 한번 해볼까? 그럼 처음엔 욕심내지 말고 5분만 걸어도 충분해. 아주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핵심은 일단 현관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 그리고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낸다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네 마음의 주파수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미숙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또 하나의 튼튼한 희망의 기둥이 세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5장 습관 3.5분 단살이 아까워서라는 집착을 버리고 가벼워지기. 이야기를 듣던 미숙 씨를 향해 혜경 씨가 조금은 진지해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숙아, 혹시 너희 집안 지금 물건들로 꽉 차서 어수선하지 않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미숙 씨는 전곡을 찔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집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어수선했습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낡은 건강 잡지들, 유행이 지나 10년째 장롱 속에 처박힌 옷들, 찬장 깊숙이 쌓여있는 안 쓰는 사은품 그릇들. 언젠간 쓰겠지.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라는 핑계로 켜켜이 쌓아둔 욕망의 짐들이 집안 곳곳을 점령하고 있었죠. 맞아. 싹 다 갖다 버려야지 하면서도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안 나서 미루고만 있어. 그 마음 알아. 나도 예전에 그 무거운 짐통 속에서 살았으니까. 혜경 씨의 머릿속에 5년 전 자신의 집 풍경이 재생되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다 읽지도 않은 오래된 신문과 잡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옷장에는 몸에 맞지도 않는 옷들이 빽빽하게 걸려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주방 찬장에는 이가 빠진 그릇과 언젠가 쓰겠다며 모아둔 배달 용기들이 가득했죠. 전부 아깝다는 이유 하나로 끌어안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집을 지배할수록 혜경 씨의 마음은 족쇄를 찬 듯 무거워졌습니다. 매번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청소하는 건 중노동이 되었으며 그 속에서 스트레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독하게 결심했어. 매일 아침 딱 한 가지씩만 무조건 갖다 버리자고. 매일 아침 딱 한 가지만? 단 한 개면 충분해. 시간도 5분이면 뒤집어 쓰고 남아. 지난달에 본 잡지, 유통기한 지난 냉장고 속 소스, 안 입는 티셔츠, 잉크가 굳어버린 볼펜, 뭐든 상관없어. 내 공간에서 딱 하나만 미련 없이 비워내는 거야. 혜경 씨는 처음으로 물건을 버리던 그 아침의 해방감을 잊지 못합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집안을 5분 동안 찬찬히 스캔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걸 버리자. 식탁 위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잡지 한 권을 집어 종량제 봉투에 미련 없이 툭
던져 넣었습니다. 고작 잡지 한 권 버렸을 뿐인데 꽉 막혔던 방 안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늘어난 티셔츠 한 장을, 그 다음 날은 서랍 속 고장난 볼펜 한 자루를 비워냈습니다. 매일 딱 하나씩. 한 달이 지나니 30개가 사라졌고 1년이 지나니 무려 365개의 쓸모없는 물건이 내 삶에서 로그아웃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짐으로 꽉 차 있던 집안이 놀라울 정도로 쾌적하고 반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수가, 내 공간에서 물건이 줄어들잖아. 그럼 내 마음의 무게도 깃털처럼 가벼워져. 게다가 덤으로 쓸데없는 돈 낭비 충동 구매까지 싹 사라지게 돼. 충동 구매가 사라진다고 물건 버리는 거랑 돈 안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생각해봐. 집에 물건이 너무 꽉 차 있으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조차 까먹게 되잖아. 그래서 집에 있는 똑같은 간장, 똑같은 검은색 바지를 또 사서 돈을 낭비하는 거야. 하지만 내 공간을 깔끔하게 비워내면 내 삶에 진짜 필요한 재고가 한눈에 파악되니까 헛돈을 절대 안 쓰게 되는 거지. 미숙 씨는 최근 자신의 소비 패턴을 뼈저리게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작년에 산 거랑 똑같은 디자인의 홈쇼핑 바지를 저번 달에 또 샀네. 냉장고 구석탱이에는 유통기한 지난 고추장이 2통이나 처박혀 있고, 내가 그동안 돈을 시궁창에 버리고 있었구나. 짐이 너무 많아서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어. 맞아. 그래서 우선 덜어내는 투자를 해야 해. 아까워서라는 핑계를 버리고 홀가분함을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물건을 쓰레기통에 넣을 때 꼭 속으로 주문을 외워. 그동안 고마웠어. 안녕. 하고 말이야. 물건한테 인사를 한다고? 그동안 내 삶에서 제 몫을 다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너의 임무는 끝났어. 라고 인정해주는 거야.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나면 버릴 때 느껴지는 찝찝한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거든. 미숙 씨는 혜경 씨의 그 말에 깊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깝다는 이유로 억척스럽게 끌어안고 살았던 과거의 잔해들. 결국 그것들이 썩어가며 내 마음까지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해봐야겠다. 매일 아침 딱 하나씩만 비워내기. 그래, 처음엔 굴러다니는 영수증 쪼가리 한 장이라도 좋아. 여기서 중요한 건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내 공간에서 불필요한 것을 손에서 놓을 수 있게 되면 마음속에 쌓여있던 해묵은 감정의 찌꺼기들도 함께 가벼워질 거야. 미숙 씨는 다시 한번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선명한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방 한구석에도 아깝다는 핑계로 꾸역꾸역 쌓아둔 욕망의 덩어리들이 숨쉬고 있지는 않나요? 매일 아침 내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물건 딱 하나만 과감하게 비워내 보세요. 그 작은 결단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를 치워줄 것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비워내기를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댓글란에 단살이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멋진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체육장 습관 4. 스마트폰 단식, 타인의 삶 대신 나를 선택하는 시간. 혜경 씨는 숨을 한번 깊게 고른 뒤 미숙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미숙아, 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부터 찾아서 쥐지? 맞아. 밤사이에 무슨 일 없었나 뉴스도 보고 지인들 카톡 프사 바뀐 것도 구경하고. 다들 그렇지 뭐. 나도 예전엔 스마트폰의 노예였어. 혜경 씨의 기억이 다시 5년 전을 소환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반사적으로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더듬어 찾던 아침. 잠도 덜 깬 흐릿한 눈으로 소셜미디어를 열어 남들이 해외여행 간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고 자극적인 뉴스 앱을 켜서 세상 망할 것 같은 기사들을 읽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어느새 귀한 아침 시간 30분이 훌쩍 증발해버렸죠. 그리고 혜경 씨의 하루는 언제나 타인과의 비교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찝찝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굳게 결심했어. 아침에 눈 뜨고 첫 30분 동안은 절대 스마트폰을 쳐다보지도 말자고. 30분이나, 에이, 그러다 혹시라도 급한 연락 오면 어떡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하고. 미수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30분 동안 연락 안 받는다고 세상 무너지니? 그 30분 동안 급하게 터질 일 없어도 우리는 다 잘 살아. 그깟 남의 소식 확인하는 것보다 하루를 여는 가장 맑은 첫 30분을 오롯이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해. 미숙 씨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팩트였죠.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남의 인생을 관음하고 남이 만든 정보에 휘둘리는 소모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안 보면 그 30분 동안 대체 뭘 해 심심하잖아. 아까 말했잖아. 감사일기를 정성껏 쓰고 동네로 산책을 나가고 따뜻한 아침밥에 온기를 음미하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의 눈을 보며 대화하는 거지. 그 30분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나와 내 주변에만 집중하는 숭고한 시간이야. 혜경 씨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맞이했던 첫 아침의 낯선 감각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눈을 떴지만 억지로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을 때 처음엔 금단 현상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내가 밤새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꾹 참고 책상에 앉아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30분이 훌쩍 지나고 집에 돌아와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았지만 놀랍게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이 평온했습니다. 긴급한 부재중 전화도 없었고 당장 확인 안 하면 큰일 날 정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경 씨의 마음만큼은 스마트폰을 쥐고 흔들리던 어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도록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이라는 정보의 폭격을 피하잖아. 그럼 내 마음의 호수가 잔잔해져. 자극적인 찌라시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남의 화려한 인생과 내 초라한 현실을 억지로 비교하며 자학하지 않게 돼. 비로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나만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지. 나만의 진짜 목소리. 그래. 우리는 하루 종일 남이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잖아. 뉴스, 소셜미디어 쇼핑몰 광고. 전부 다 내 밖에서 나를 조종하려는 소음들이야. 하지만 내 인생에서 진짜 수익을 내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내 마음에서 나와. 오늘 나는 뭘 할 때 가장 즐거울까? 오늘 나는 어떤 기분으로 살고 싶은가? 이런 내 안의 주파수를 맞춰야지. 미숙 씨는 혜경 씨의 뼈 있는 조언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맞아. 나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남의 인생부터 훔쳐봤어. 친구가 유럽 여행 간 사진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집값 떨어졌다는 뉴스 보며 불안에 떨고 정작 오늘 하루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뭘 원하는지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네. 그래서 아침 첫 30분은 무조건 나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사수해야 해.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두고 나와 마주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의 중심이 묵직하게 잡히거든. 그럼 너는 폰을 아예 안 보는 거야? 아니지. 나는 아침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느긋하게 봐. 감사일기 쓰고 산책하고 밥 맛있게 먹고 나서 그렇게 내 마음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남들이 무슨 잘난 척을 하든 정보가 쏟아지든 절대 멘탈이 안 흔들려. 내 삶의 기준점이 확실히 잡혀 있으니까 더 이상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지. 나도 진짜 해봐야겠다. 눈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폰 찾는 버릇 고치고
딱 30분만 나한테 투자하는 거. 처음 며칠은 손이 근질근질하고 불안할 수도 있어. 하지만 딱 3일만 독하게 버티면 금방 적응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철학은 쏟아지는 남의 정보보다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거야. 미숙 씨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 또 하나의 희망이 밝게 켜졌습니다. 어쩌면 나도 정보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몰라. 그런 뜨거운 용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제7장 습관 5. 오늘의 즐거움. 요행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창조하라. 혜경 씨는 비어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에 대해 입을 뗐습니다. 미숙아,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 뭔데? 너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은 이런 즐거운 일이 있겠지 하고 기대하는 거 있어? 오늘의 즐거움 그런 게 어딨어. 매일 쳇바퀴 돌듯 밥 차리고 청소하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데 다 늙어서 무슨 놈의 기대할 즐거움이 있겠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예전엔 정확히 그 늪에 빠져 있었거든. 혜경 씨의 기억이 5년 전의 아침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도 또 지겨운 하루를 버텨야 하네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기계처럼 밀린 집안일을 해치우고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며 그저 시계바늘이 빨리 돌아서 하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죠. 삶의 설렘이나 즐거움 따위는 완전히 파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언니가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 매일 아침 아주 작고 소소한 즐거움을 네 손으로 직접 하나씩 만들어 보라고. 작은 즐거움, 구체적으로 어떤 거? 정말 돈 한 푼 안 드는 사소한 거면 돼.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믹스커피를 예쁜 잔에 타서 음미해야지.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재밌어 보이는 소설책을 빌려와야지. 해질녘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붉은 노을을 구경해야지. 이런 아주 작고 귀여운 계획들 말이야. 아니, 그런 사소한 게 무슨 대단한 즐거움이라고 그래. 미숙아, 바로 그게 인생의 진리야. 우리는 흔히 즐거움이라고 하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비싼 오마카세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돈이 왕창 깨지는 거창한 이벤트만 생각하잖아. 하지만 진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복리이자 같은 행복은 우리 일상 반경 1m 안에 다 숨어 있어. 혜경 씨는 처음으로 오늘의 즐거움을 스스로 기획했던 그 아침을 잊지 못합니다. 감사일기를 다 쓰고 나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무슨 즐거운 일을 벌여볼까? 처음엔 머릿속이 하얘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니 작고 예쁜 욕망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동네 도서관에 가보자. 고작 그 결심 하나 했을 뿐인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도서관 가면 무슨 책을 빌릴까? 요리책 아니면 에세이를 상상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혜경 씨는 도서관에 가서 책 3권을 빌렸고 돌아오는 길에 볕이 잘 드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읽다 왔습니다. 비싼 돈 한 푼 안 썼지만 그날 하루는 억만장자의 하루 부럽지 않게 꽉 차고 충만했습니다. 아침에 오늘의 즐거움을 딱 하나 세팅해 두면 말이야. 눈을 떴을 때 뇌가 받아들이는 신호 자체가 달라져. 오늘도 지겹다가 아니라 오늘은 그거 해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게 되거든. 그 작은 설렘 하나가 팍팍한 삶을 굴러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 거야. 삶의 엔진. 살아간다는 게 별거 있니? 대단하고 거창한 로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만든 이 작고 소중한 즐거움들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행복한 내 인생이라는 튼튼한 집이 완성되는 거야. 미숙 씨는 혜경 씨의 빛나는 눈동자를 멍하니 바라고 왔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기계처럼 눈을 뜨고 아무 기대 없이 하루를 죽이고 있었어. 즐거움이란 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누리는 사치라고 치부해버렸지.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할 수 있는 게 많아. 찬장에 아껴둔 예쁜 찻잔에 향긋한 차를 우려 마실 수도 있고, 옛날에 좋아하던 조용필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흥얼거릴 수도 있잖아. 맞아, 바로 그거야. 돈 한 푼 없어도 우리는 매일 내 하루의 즐거움을 셀프 주입할 수 있어. 나는 요새 아침마다 그날의 즐거움을 기획하는 재미로 살아. 오늘은 산책할 때 늘 가던 길 말고 저쪽 뒷골목으로 가봐야지. 오늘은 영감탱이랑 마주 앉아서 달달한 믹스커피 한잔 해야지. 남들이 보기엔 시시해 보여도 그 작은 미션 하나가 내 하루를 번쩍번쩍 빛나게 만들어줘. 나도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하나씩 만들어 볼래. 거창한 거 말고 아주 소소한 오늘의 즐거움 하나 정하기. 그래, 처음엔 낯설어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 뇌를 굴리다 보면 아, 이런 것도 참 재밌네 하고 일상의 숨은 보석들을 발견하는 촉이 생길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투자 원칙은 누군가 나를 즐겁게 해주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멱살 잡고 즐거움을 창조해내는 거야. 행복은 절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배달 오지 않아.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거지. 미숙 씨는 확신에 찬 얼굴로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거대한 희망의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 내 남은 매일매일이 눈부시게 즐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벅차오르는 감정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혜경 씨가 털어놓은 아침의 5가지 비밀. 감사일기 쓰기 20분, 아침 산책 5분, 단살이 첫 30분, 스마트폰 단식, 그리고 오늘의 즐거움 창조하기. 이 모든 것은 돈 한 푼 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습관들이 미숙 씨의 남은 인생 전체를 얼마나 경이롭게 뒤바꿔 놓을지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완벽하게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제8장 미숙 씨의 결단. 남편과 함께 걸어갈 새로운 미래. 찻집 문을 열고 나설 무렵 미숙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한 바위 같은 결심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혜경아, 진짜 고마워. 네 덕분에 내 눈이 번쩍 띄었어. 나 내일 아침부터 당장 다르게 살아볼 거야.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마.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가지씩 천천히 네 페이스대로 해봐. 일단 내일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감사일기부터 딱 3줄 적어보려고. 두 사람은 찻집 앞에서 따뜻하게 손을 맞잡고 헤어졌습니다. 미숙 씨는 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아까 마트 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혜경 씨가 해준 황금 같은 조언들이 맴돌았습니다. 감사일기는 내 삶의 자산을 찾아내는 투자 훈련. 아침 산책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배당금을 받는 시간. 5분 단살이는 집착을 비워내고 멘탈을 가볍게 하는 손절매. 스마트폰 단식은 타인의 소음 대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 오늘의 즐거움은 내 손으로 직접 행복의 수익을 창출하는 일. 이 모든 것은 미숙 씨가 그동안 철저하게 반대로만 해오던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내게 없는 결핍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집구석에만 웅크려 박혀있고 쓸데없는 과거의 짐들을 아깝다고 끌어안고 남들 사는 모습만 스마트폰으로 부러워하며 즐거움이란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 기다렸어. 결국 내가 나 스스로를 지독한 가난과 우울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거구나. 어느새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 어김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왔어. 혜경이는 잘 지낸대. 여보, 텔레비전 잠깐만 끄고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미숙 씨는 거실로 들어가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남편의 정면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텔레비전 전원을 끄며 미숙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나 내일 아침부터는 시간을 좀 완전히 다르게 써보려고 해요. 아침 시간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혜경이가 뭐 다단계라도 권해? 미숙 씨는 혜경 씨에게서 배운 5가지 아침 습관에 대해 남편에게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는 감사일기, 햇살을 받는 아침 산책, 물건을 비워내는 단살이, 스마트폰 멀리하기, 그리고 오늘의 즐거움 기획하기까지. 남편은 미숙 씨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그거 참 돈도 안 들고 좋은 생각이네. 나도 같이 좀 해볼까? 그 아침 산책이라는 거 말이야. 여보가 진짜 같이 한다고? 나도 요새 도통 움직이질 않아서 다리가 굳는 것 같았는데 당신이랑 같이 걸으면 딱 좋겠네. 순간 미숙 씨의 두 눈에서 왈칵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솔직히 나 혼자 하면 며칠 하다 포기할까봐 속으로 엄청 쫄았거든요. 근데 당신이 같이 해준다니까 너무 든든해. 우리가 남이가 부부잖아. 남은 인생 뭐 있나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고. 미숙 씨는 거칠고 투박한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하고 두툼한 온기. 남편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자산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서로 대화가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뿐이죠. 나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내 인생이 텅 비었다고 원망했어. 하지만 진짜 진실은 당신이 내 곁에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이미 꽉 찬 흑자 인생이었어. 우리 앞으로는 매일매일 재밌게 살아요. 내일 아침 산책 벌써부터 너무 기대된다. 미숙 씨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거대한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소풍 가기 전날처럼 설레고 즐거워질 거야. 막연했던 기대감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구장 3개월 후의 아침. 진짜 부자가 된 날들.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의 아침 풍경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쳐보는 것처럼 180도 완벽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반, 미숙 씨는 알람 소리 없이도 상쾌하게 눈을 뜹니다. 예전처럼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더듬어 찾는 버릇은 싹 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책상에 앉아 예쁜 노트를 펴고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폐줄의 감사를 꾹꾹 눌러 쓰고 나면 통장에 든든한 배당금이 꽂힌 것처럼 마음이 한없이 풍요로워집니다. 7시가 되면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남편과 함께 현관문을 나섭니다. 여보, 오늘 공기 참 맑고 좋네. 그러게, 저기 나무들 봐요. 며칠 있으면 꽃망울 팍 터지겠어. 두 노부부는 나란히 발을 맞추며 동네 산책로를 걷습니다. 마주치는 이웃 주민들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이 20분의 아침 산책은 이제 부부에게 하루 중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투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딱 5분 동안 타이머를 맞추고 단사리를 실천합니다. 오늘은 주방 찬장 구석에서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통조림 하나를 찾아내어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안녕. 매일매일 불필요한 짐을 덜어낸 덕분에 집안은 모델하우스처럼 단정해졌고 미숙 씨의 멘탈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며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오늘의 즐거움을 기획합니다. 여보, 오늘 오후엔 나 도서관 가서 요리책 좀 새로 빌려올까 하는데?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서 신문 좀 읽다 와야겠다. 어머, 좋아요. 같이 가요. 식사를 모두 마치고 따뜻한 믹스커피를 한 잔 마시며 그제야 느긋하게 스마트폰을 켭니다. 지인들의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지만
미숙 씨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부러움이나 초라함의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기준점, 나만의 확고한 멘탈 코어가 단단하게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미숙 씨의 은행 통장 잔고는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생활 수준도 예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의 내면이라는 마음의 통장은 세상 그 어떤 재벌부럽지 않게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며 풍요로워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기대돼. 내일 아침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미숙 씨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벚꽃 몽우리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따뜻한 봄. 그녀의 인생에 완벽하게 새로운 계절이 찬란하게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남몰래 실천하는 아침의 황금 습관 5가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벌핍 대신 자산에 집중하는 감사일기. 행복 호르몬을 저축하는 아침 산책. 멘탈의 군사를 빼는 5분 단살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스마트폰 단식. 그리고 스스로 행복의 수익을 창출하는 오늘의 즐거움 찾기. 이 모든 것들은 단 1원의 투자금도 필요 없이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 투자법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또다시 어떤 생각을 하실 건가요? 만약 여전히 오늘도 발 볼 일 없는 지루한 하루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속는 셈 치고 이 5가지 중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 당장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투자의 세계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바로 그 순간이 인생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자 출발점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편안한 페이스대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팍팍하고 무거웠던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드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이나 내일부터 당장 이 습관 하나는 꼭 해보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댓글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눈부신 시작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돈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